그런데 이런 민주당도 사법 리스크에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 때문인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또 검찰의 소환 조사와 영장 청구 검토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최근 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겠죠.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거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검찰에서 무슨 압박을 받아가지고 뭐 조사를 받았다, 뭐 그렇게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누가 붙냐면 변호사들이 다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어떤 변호사들을 선임을 했나. 무려 5개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그중에는 뭐 부장판사, 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 고위직 그 판사 출신도 계셨고 또 민변의 대표급 변호사님도 계셨고 심지어 현근택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검찰이 압박을 하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 와중에 자필로 그 편지를 써서 그 내용이 그 번복을 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나왔던데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게 입장이 바뀐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쌍방울에 대납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자필 그 편지에서 밝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씨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또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한테 이제 이재명 지사 방북에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돈을 대신 내달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19년 4월 달에 500만 불을 김성태 회장이 스마트팜 비용으로 대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한 달 뒤인 5월 달에 북한에다가 우리 경기도하고 이제 나를 좀 방북을 갖다가 그 요청을 해달라 그런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게 7월 달인데 마닐라에 가서 아태 그 국제 대회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북한이 그래 그 이재명 그 지사 방북하려면 돈 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통행세를 내라고 한 거였어요. 그 돈이 얼마였냐면 500만 불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김성태 회장이 그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방북에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500만 불을 다 주기는 그러니까 300만 불을 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쌍방울의 대납 요청을 이게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대표한테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또 꼼꼼히 읽어보니까 사전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에 보고했다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사후에 아예 보고 자체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사전이냐 사후냐 그 이야기만 한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한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자필 그 편지로 쓴 것이 맞는가? 일단은 그것 자체도 좀 의문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할 때 다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이전 부지사의 부인의 탄원서도 나왔고 또 이렇게 자필 편지도 나왔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편지로 보면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의 강압적인 부분이 제가 뭐 물리적인 강압이 아니고 심리적인 강압이죠, 결국은. 독방에서 이제 1년 가까이 지금 지내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이제 뭐 조사하고 그다음에 기소하고 또 주변에서 한 사람도 구속이 되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한테 엄청난 압박이 오는 것 같다. 그게 이제 부인의 편지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인이 이제 면회를 했는데 면회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쪽으로 자꾸 질문을 하고 그렇게 엮어 관련된 느낌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이제 본인이 직접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나가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것처럼 보도가 나가니까 보고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김성태 씨를 만나서 그 당시에 이제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이재명 당시의 지사의 방북도 좀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러면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 지급한 돈이 그걸 대가로 준 게 아니고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북한에 지급한 돈이고 예. 그거 자체가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보고한 적이 없다. 뭐 이게 뭐 사전 사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전 사후에 관계없이 보고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왜냐면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다 부지사 정결 사항이었어요. 네. 그래서 서류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인을 하거나 뭐 허락 이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이제 구두로 보고를 했냐 안 했냐가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다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관련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일관되게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그 대표님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방북 추진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아마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네, 박성규 의원님 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의혹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소설이라는 단어를 일관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이 얘기는 거짓말 덩어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라인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 소설가에게 아주 치명상을 입을 만큼 혹평을 하는 건데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것은 좀 이제 이 부분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제 조사가 끝난 뒤에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날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진술 조서를 가지고 언론에다가 이제 브리핑을 한 결과가 이화영 지사가 300만 달러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바꾸고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이것을 소설이라고 한다면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부인을 통해서 밝힌 옥중 편지에서는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 신문이요. 수도권의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이 그 부인을 최근에 만나서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사실에 가깝고 나중에 재판을 했을 때 증거 능력이 있고 재판부가 이런 진술과 조서가 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볼 것이냐. 부인이 남편을 만나고 몇 번 이렇게 해서 입장이 바뀐 이 편지에 무게를 실을 것이냐. 나는 그 차이가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이제 쟁점이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꾸며낸 소설이다. 정치 소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입장을 계속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이제 재판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지 있게 될 텐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네, 자 정혁준 변호사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을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또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엔 그렇게 했죠. 그 대장동하고 성남 네. FC가 하나는 중앙지검이고 또 네. 하나는 수원지청이었는데 성남지청이었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중앙지법에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백현동은 아마 중앙일 거고 그 다음에 쌍방울은 수원일 건데 이거를 묶을 가능성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묶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사건을 두 개를 묶으니까 재판이 끝도 없이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네. 되면은 이 1심 재판 판결 나오는 데까지만 해도 지난번 조국 장관 건 뭐 별것도 아니었지만 그 건만 가지고도 3년 반 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정권 말기에나 나오면 이게 그 많은 국민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그 검찰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차피 수원에서 수사한 건 수원지법에다가 그 공소를 제기하고 중앙에서 수사한 거는 중앙지법에다가 공소를 제기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게 저는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